안녕하십니까? 다 어디 갔죠?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갔나? 자, 오늘부터 이제 8회에 걸쳐가지고 헌법 직무를 들어갈 텐데 일단 뭐 헌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단 예습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오전에 예습하고 오후에 시험 보고 저녁 때 정리하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하고 이제 논술형 문제를 낼 텐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되었던 쟁점 쪽에서 주로 뽑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해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시하고 법행하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공무원 뭐 이쪽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갖고 문제를 주로 구성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공부한 걸 갖다가 실제 시험 형태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지모의 취지입니다. 헌법 지모의 취지는. 일단 주요할 것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가장 빨리. 우리가 이제 매번 20문제 정도를 보게 될 텐데 요거를 25분 정도에 빨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해나 그런 것들이 바탕에 된 상태에서의 객관식은 풀 수가 없죠. 사례형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떤 단서를 보고 곧바로 O 또는 X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지문으로 구성을 했고 약간 다 변형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하고 교과서하고 지문하고에 있어서의 간극을 갖다가 계속 연습을 하는 8회가 될 겁니다. 또 가장 큰 의미는 뭐 진도 강제의 의미가 가장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지금쯤 돼서 스프링이 다 늘어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깝게 시간을 쪼개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서 최선의 것만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식의 관점이 되냐면 시험장에 이걸 어떻게 갖고 들어갈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한 것들이 바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걸 갖다가 어떤 단서를 어떻게 정리해서 지문에서 발견됐을 때 풀어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압축하는 작업을 좀씩 해야 됩니다. 네, 됐어요. 객관식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볼까요? 1번 해설. 헌법재판제도 역색을 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연역. 우리가 헌정사 같은 경우는 되게 버리죠. 버리는데 헌법재판소 역사는 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 갖고 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재헌헌법부터 현행헌법, 50헌법까지 역사가 쫙 나와 있죠. 현행헌법은 뭐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20, 30, 40, 50, 60 나와 있는데 다 풀어보셨죠? 네, 풀어보셨으니까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헌정사가 헌법재판의 영역과 관련해서 나올 때는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그 다음에 20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특징, 이 두 가지만 갖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탄핵제도 같은 경우에는 건국헌법하고 3공화국 헌법이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탄핵심판위원회, 하나는 탄핵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것이 건국이고 어떤 것이 삼공인지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재심이다 라고 해서 제가 먼저죠. 예. 그래서 건국헌법 때 탄핵재판소였고 30 때 탄핵심판위원회였다는 것 하나 갖고 들어가시고 20 헌재의 특징, 현행헌법과 똑같단 말이죠. 탄핵재판소입니다. 탄핵위원회가 아니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현행헌법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헌소가 빠진다는 점 하나. 아이고. 그렇죠? 헌소가 빠지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에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상호간만 인정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특히 이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했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것은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추상적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도 곧바로 헌법재판을 갖고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만 여기서 정리해 갖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 되죠? 그 다음 2번. 일반 심판 절차입니다. 일반 심판 절차.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매년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갈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지정재판부하고, 그 다음에, 리을이죠. 리을. 리을하고 지정재판부의 기억. 두 가지만 갖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지정재판부와 관련된 것. 지정재판부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과 헌재법 제68조 2항 헌법소원에 다 적용된다. 적법요건을 검토하는 곳이죠. 3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여기 두 개 다 있다는 것. 여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만 있어요? 사전심사가? 아니죠. 탄핵재판이라든가 정당해산 심판에도 적법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여기서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두 번째, 헌법소원에서만 인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은 기각할 수 있나요? 기각할 수 없다. 각각 동그라미. 각하만 할 수 있다. 오로지 적법요건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정재판제도 요거 3인에 의해서 보람 판단 재판받을 걸 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헌의 결정이 나왔다라는 결론을 갖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세요. 리을 보게 되면 이제 정족수의 문제입니다.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관 6인의 정족수. 근데 6인을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하고 헌재법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위탄정,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인용결정. 이렇게 요구되고 있고, 헌재법에서는 하나가 추가가 되죠. 얘들 물론 있고, 6인이 필요한 게 뭐가 추가된다? 견해 변경이 추가된다는 거죠. 자, 견해 변경이 추가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권한쟁의 결정이죠. 권한쟁의 결정은 일반 의결 정도 수반다. 그래서 7인 이상의 출석과 중국 재판에 관여한 재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6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획가닥합니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라고 해도 틀려요. 알겠어요? 일반 의결 정도 수반다는 것 머리에다 꽉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견해 변경의 문제죠. 자, 헌법사하고 법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잘 구성돼요. 다른 시험에서는 뭐예요? 이 견해 변경 부분 갖다가 6인양 쓱 엮어가지고 법률 개정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헌법사항을 법률로 바꾸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헌법 개정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견해 변경 부분을 갖다가 법률 개정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틀렸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맞아요? 아니죠. 법률 변경으로 가능하죠. 오로지 견해 변경만 잘 알아두시고 두 가지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가처분. 자, 오늘 우리가 시험 본 게 가처분이 나왔죠. 가처분이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관련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물론 권한쟁의 심판에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법령소원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각종 국가시험제도가 이제 뭐 없어지거나 또는 뭐 횟수 제한이 도래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있죠. 그런 식의 현상에 대해서
본안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처분이 떴다라고 생각하면 가처분의 의의라고 해서 가처분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본안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결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말만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걸 위한 제도인데, 자, 어디 있다? 실정법상 가처분 정권 이렇게 외우고 있죠.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있다. 가처분 정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가처분 정권 꽉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안은 분명히 법령헌법소원이 나올 거예요. 법령헌법소원이 나오게 되면 명문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인정 여부의 칸을 잡으시고, 판례는 긍정하고 있죠. 그렇죠?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령헌법소원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뭘 써야겠어요? 요건이죠. 인용 요건입니다. 인용 요건에서 우리가 우리 관련 시험에서 2013년도인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적법 요건하고 본안 요건을 나눠서, 인용 요건을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실제 법령헌법소원이 나오게 되면 가처분 인용 여부만 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될 두 문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획인형이에요. 그렇죠? 획인형.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하고 긴급성하고 이익형량,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다가 이제 판례 여러분들이 앞뒤 살을 붙여 갖고 들어가야 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 것 같아요?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관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고 풍부하게 쓸 무슨 말이 이거 있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한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것 갖다가 사실관계 갖고 설득력 있게 써있대요. 알겠어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방지가 필요하다. 긴급성, 그 다음에 이익형량. 이익형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이익형량. 가처분을 인용했었을 때, 그리고 본안 결정은 본안을 기각했었을 때, 그 다음에 가처분을 기각했었을 때, 그 다음에 본안을 인용했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익. 이익이 아니죠. 하나 꼬이네요.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라는 점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처분 인용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 불이익이 더 작아야죠. 그렇죠? 이쪽 불이익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어요. 객관식으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넣으면 되겠어요. 가처분 인용했다가 본안 청구가 기각된다. 이건 공익상 불이익이겠죠. 일시적인 법률의 정지예요. 요거는 어떤 거예요?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안 청구가 인용됐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얘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돼요. 그렇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기 두 번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갖다가 잘 문장을 만들게 되면 답안지가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고, 객관식과 관련해서는 뭐 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다 되겠죠. 자, 객관식 판례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판례 두 가지. 첫 번째, 당해 소송 사건이 민사 소송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68조 2항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당해 사건 소송 절차가 정지되나요? 안 되죠? 자, 41조 1항, 68조 2항. 이 당해 사건이죠? 당해 사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되겠죠? 당해 사건이에요.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게,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하게 될 당해 사건이에요. 그렇죠? 당해 사건에서 얘가 재청 신청을 했다가 법관이 위헌의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게 되면 헌재로 41조를 통해서 재청을 올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개시하게 되고, 재청 신청을 했는데 얘가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얘는 68조 2항으로 위헌소원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절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정지죠. 정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느냐 아니면 진행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소 잘못 찾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답안이 쓰다가.
계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해 사건 절차가 민사소송 사건 절차인데 68조 2장 헌법소송을 보면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정지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뭘 하게 돼요? 이 사건 좀 가처분으로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해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온 판례가 있어요. 기각. 그 판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차에서도 과연 가처분이 인정되느냐. 저런 식의 당해 사건 재판 절차를 정지시켜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겠냐. 68조 2항에서 인정되겠느냐와 관련돼서 견해 대립을 낳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은 인정했는데 기각한 것이다 라고 하고 아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관련해서는 기각이라는 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 위치 아시고 기각 결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어디죠? 3번에 2번 판례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인용 X죠. 그거 하나 갖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늘 여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5번 판례 세 가지죠. 가처분을 인용했던 세 가지 판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군행정법 시행령 사건, 그 다음에 사법시험령 사건, 그 다음에 하나는 교원 특별지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인용된 사건으로서 그거는 간단하게 갖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쓱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것이 군행정법 시행령 사건이죠. 사실관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군사재판 받는 미결 수용자가 일반 수용자는 다르게 얘들은 두 번만 일주일에 만날 수 있어.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 갖다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가처분이 인용됐었어요. 그 사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쟁점을 내려가 보게 되면 이거죠. 기간임용제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다툴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유사의 것을 제기하게 돼요. 되겠죠? 거기서 기각 결정이라든가 기각이 나오게 된다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학교 법인하고 선생님이죠. 근데 여기서 행정소송 마지막 단계 취소소송으로 갈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만 돼 있었어요? 선생님들만 갈 수 있고 학교 법인으로 못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위헌이죠. 재판 청구권의 침해예요. 당사자에 불과한 두 명인데 왜 얘만 주고 얘는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 난 거 그 가처분 인용해줬다 라는 거 머리도 빡 박아두시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 보게 되면 위헌 결정의 효력. 여기 좀 이게 되게 핫한 이슈인데 되게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당해 사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난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형벌조항에 있어요. 형벌조항에 있어요. 근데 입법시한이 정해졌는데 입법시한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죠. 입법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법원은 권리부재의 필요성 때문에 소급해서 없어지고 해버립니다. 형벌조항 원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밑에 당해 사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들 있죠. 걔들을 구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 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맥락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머리다 빡! 박아두시고. 됐어요? 자, 그래서 꼬일 부분은 소급이냐, 아니면, 어때요? 개정시한 입법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조항은 장래를 향해서, 이후를 향해서 소멸하느냐, 그 끝부분이 꼬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끄트머리에 체크해 두시고, 됐어요. 그 다음 요거는 예외 판례 비슷하게 대법원 판례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갖고 들어야 될 것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2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사법시험 쪽에서 유사쟁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